선생님 저는 예전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제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치.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퇴근하다가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는 체험이라는 걸 그렇게 체험을 안 하신 거죠. 그게 체험이죠. 보통 체험을 하신 거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체험했을 때 발심이 돼 있기 때문에 보살님이 발심이 돼 있으면은 이제 체험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체험은 지나가고 나면 그 체험이 잘못됐다는 건 체험을 잘 하신 건데 그 체험도 이제 하고 나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일상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제 그런 체험들이 이제 한번 큰 체험들은 한 번 보면 다시는 오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기다라지요. 근데 보살님이 사실 체험한 거는 뭐 본바탕은 체험이 없어요. 이건 본바탕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건 하나의 그래도 내가 느끼고 하나 실감한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본바탕은 이거는 그런 체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바탕이 한번 이게 드러날 때는 체험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법이 살아있고 깨어있었구나. 내 자신이라는 게 이렇게 분명하게 있구나. 본성이라는 게. 그 저기하고는 풍경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느껴지고. 이제 떨어지죠.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저울로만 그냥 분명하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거는 경계 체험인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는 경계 체험인 거죠. 그건 왔다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본바탕이 내가 발심을 얻을 때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건 저절로 보살님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죠? 일어난 거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체험이 없다고 싶다. 그때 체험이 지나가고 아까 지나간 체험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안 분명해요. 지금도 이렇게 있잖아, 이 본바탕은. 근데 그때는 갑자기 내가 모르다가 갑자기 되니까 그게 크게 느껴진 거고. 지금 한번 느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당연하게 있잖아. 그때는 이제 뭔가 몸으로 실감한 거죠. 너무 분명하게 실감이. 그게 되게 실감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이제 큰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는 또 그런 실감이 되기는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이렇게 그때 한 번 왔던 체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않거든.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분명해져야 되는데라는 게 제가 분명하다라는 것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바탕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바탕에서 보고 저는 이것이 맑음하고 깨끗한 거지. 그래서 보살님이 그때 깨달은 게 맞죠. 깨달은 게 맞는데 이제 그 깨달음도 이제 질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러고 나면 조금 훨씬 수월해져요. 삶이 조금 뭘 잘 안 지게 돼. 잘 안 들러붙지. 들러붙지도 않게 되지. 그런가 봐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군도덕이들이 안 둘러붙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그 후로는 이제 그런 걸 좀 알게 됐죠. 군도덕이들이 별로 안 둘러붙는구나. 생각이 좀 깔끔해지고 그런 게 분명한. 담담해지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있겠죠. 이제 그때 이제 장가신 분들은 나가고 있으니까. 자 체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진짜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습관이라는 게 내가 이 중생 세계에서 자꾸 뭔가 내 임의로 따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발심을 또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죠. 근데 뭐 그것조차도 필요 없이 다 구족이 돼 있으면 관계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 뭐 이제는 힘을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그렇게 그냥 무던하게 공부하십시오. 무던하게 담담하게 여여하게 여법하게 어디에도 여기도 벗어난 일이 없잖아. 자기 자신. 그래서 본바탕은 본바탕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거든요. 스스로가 이게 왜냐하면은 눈을 보지 못한다고 이제 체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깨달음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바탕이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체험으로서 일어난 거죠. 스스로 알아라고. 깨달음이 있다고, 각이 있다고. 반야신경에서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색이 없으면 공을 표현할 수가 없어. 아까 제가 하나 설명했지. 이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백날 머리로 생각해봐요. 안 돼. 걸으면 돼.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그 체험을 하신 거는 왜냐하면 이제 본성이 한번 드러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체험을 하신 거죠.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몸이라는 건 색이니까. 그리고 대상을 받을 때도 하고 각이 되거든. 그렇게 체험을 시켜준 거죠. 본바탕이. 본바탕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몰라요. 이게 그냥 공이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서 이게 깨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시켜 주는 거죠. 보살님 알아라고 공부하라고. 근데 이것이라는 그런 이런 체험이 이게 깨달음이라 그런 건 아니죠. 거기에 잡히면 본바탕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놔둬가지고 스스로 보살님한테 깨어나게끔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제 말도 그렇게 이제 놔둔 거죠. 보살님이 공부를 하시니까 이끈 거죠. 우리가 마치 불보살이 이끌었다고 하는 뭐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불 보살들이 다 보살님이 이끈 거지. 그렇게 한번 체험으로서 믿고 들어오라고. 근데 이제 장가지들이 많이 꺾이고 격가지들이 많이 안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그 이후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좀 무심해야 되고 저절로 내가 잡철들이 많이 안 끼어 있구나. 미시하게 남아 있는 그런 잡충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이. 물론 한 번씩 속기도 하겠지. 아까 말씀처럼. 하지만 이제 그런 실수도 이제 잘 안 하게 됩니다. 나중 되면. 잘 하죠. 본바탕이 그걸 갖다 그렇게 스스로 알게끔 이 대상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알게끔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인한 거죠. 보살님이 한 게 아니라 보살님이 어디에서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본바탕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기하네요. 그걸 두고 우리가 불법에서 뭐 깨달았다 이야기하고 뭐 눈 떴다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도 우선 이야기고 무슨 깨달았다라는 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살님이 그렇게 분명해졌으면 된 거지. 거기서 뭐 더 분명해지고 더 밝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미세한 장가지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겠지. 더 체험할 건 없어요. 보살님 이대로 그냥 그대로 자 보살님 성품. 보살님 내면으로 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습관조차도 다 조복이 되거든. 그래서 보살님 체성이 그렇게 보살님 성품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인한 거지. 그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각을 하거든.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자 그러면. 근데 그 성품이라는 것은 그때 체험에서 뭐가 생긴 게 아니라 늘 그렇게 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살님. 그죠? 근데 보살님이 몰랐으니까 이게 체험으로서 확인이 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평상심으로서 이렇게 그냥 무던하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유도 중요하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고 이게 습관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게 중생의 그 몸뚱아리 업력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역품이 또 볼 수 있다 온다고 들어왔을 때도 내가 버틸 힘이 있는가 또 이제 그건 이제 공부를 조금 오랜 기간 하면서 이제 단단해지는 야무러지는 거지. 공부를 한다라는 게 뭐 열심히 알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계획대로 그냥 이렇게 손을 나와가지고 도반들이랑 스승이랑 같이 눈 맞추고 올리면 저절로 있습니다. 뭐가 안 될 겁니까? 도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라고 발심이 된 사람한테 왜 안 되겠습니까? 다 됩니다. 보다님 마찬가지. 왜 자랑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런 체험들도 우리가 뭐 딴 데 가면 그런 체험하면 대단하다 깨달았다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사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런 체험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공부 다 마친 건 아니고요. 큰일 나요. 그런 얘기를 내가 해주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특별한 체험을 붙들거든. 자기 깨달았다고 자꾸 그 상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완전히 모든 게 다 끊어져버려.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발심하고 그렇게 원이 써 있으면 발심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발심만 돼 있으면 보살님이 할 게 없습니다.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그냥 있습니다. 발심만 돼. 밝은 가운데 뭐 찌꺼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찌꺼기들을 막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 있어도 괜찮은데 내가 알면 보고 있으면 되지.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면 포섭이 되거든. 그러면 그 찌꺼기들도 다 싹 녹아져가지고 찌꺼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찌꺼기 그게 장애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찌꺼기가 좀 장애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장애가 없어진다. 찌꺼기라는 것도 다 이 법이잖아. 그래서 다 밝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찌꺼기 잔상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틈이 있습니까?
지금은 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 6개월밖에 안 되셨다면서요. 홀딱 도망가 버리면 맞짱 꽝이야. 그지. 그 이후로 꾸준하게 나와가지고 법회에 빠지 아실 겁니다. 법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있다라는 게 느낄 거예요 몸소. 그래서 법회는 반드시 제가 법회는 무조건 참석하죠. 그냥 왔다가 가시더라도 오십시오. 저랑 눈이라도 한번 봐주시고 가십시오 할 이유가 있습니다. 법회는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한번 몸통을 일으키고 나오는 그게 얼마나 큰 공력이 들어가는 건데 모든 불보살들이 다 옹호해 줍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모든 불보살들이 보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불보살이라는 그런 도움을 받는다. 그래도 신기하죠. 저랑 이렇게 뭐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취업도 일어나고 네, 실제로 또 보고 생각하고도 많이 차이가 오지. 이상하지.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좀 골치되지 말아가지고 뭐라 이름 알 수 없는 그렇죠. 그 안락함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실수 생각을 안 해도 이제 실수인 거지. 안 만들어.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한 저는 길게 가서 1년 한다 6개월 하면 얼마나 자기를 아주 괴롭히는 생각들이 다 끊어지거든요. 그 정도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1년 해보고 또 2년, 3년 정도 꾸준하게 가져는 좋습니다. 네. 근데 진짜 발심이 된 사람들은 자기 거 다 내놓고 합니다. 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게 싸게 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로 하는 게 물질로 하는 그게 제일 싸게 치는 겁니다. 몸으로 돼야지만 또 저래서 어쨌든 그래도 깨달은 순식이랑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게 그게 참 중요하거든. 그래도 뭐 물질은 중요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도 그게 나중 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공부를 하나 그것도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은 맞잖아. 돈 많아지면 또 더 벌고 싶게 나중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거지. 집안 형편 때문에 남편이 아프다, 남편이 치매가 걸렸다. 그죠? 안 그래요? 본인도 치매 걸릴 건데 좀 있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다 망각하고 사는 건데 우리가 밖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치매 걸린 사람들입니다. 치매 진짜 걸린 사람들이 치매 걸린 게 아니에요. 중생들이 다 치매 환자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맨날 반복해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업에 굴림을 당하잖아. 알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당한다고. 그게 치매 환자지. 안 그래요? 그리고 고통받잖아요. 차라리 그냥 치매 걸려버렸으면 그런 거라도 없지. 오히려 치매 환자들이 더 편하겠네. 알라처럼 그런. 그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깨달으면 다 치매 환자들입니다. 망각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맨날 그 나물에 그 마비고 맨날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게 힘들지. 그지? 자기 주인을 모르니까 몸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치매가 따로 차라리 치매 환자들은 뭐 아무 생각이라도 없으니까 편하지. 뭐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아니. 딴 게 치매가 아닙니다. 못 깨달으면 다 치매 환자입니다. 망각의 동물이고 다 자기 본분 사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밟지 못하고 깨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는 게 그 엇곡에 세월을 깨뜨리는 거고 진짜 진짜 정신병자 신세 면하는 겁니다. 중생들 다 정신병자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들은 제대로 된지 알아.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시대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도 지금은 그래도 선지식들이 좀 인정받는 시대예요. 옛날 조다스님 때는 오히려 갈시받았거든. 모른다고 병신이라고 바보라고 그래서 알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나무라지는 않거든. 또 할 사람은 하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깨달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죠? 자기가 영적으로 주거 하다 그러면은 그런 그 공부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 그런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수월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칼 들고 안 찾아서 다행이지. 왜 어떻습니까? 그죠? 사실 그런 데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칼을 들면 내미. 그 칼 든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지. 그게 자기잖아. 그건 자기거든. 나 대당이 없습니다. 이건.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뭐 공부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도 서양도 그렇고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또 유행이고 이렇게 막대한 서양 같은 경우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공부를 하거든. 우리나라만 또 이런 거에 투자는 또 안 하거든. 그게 이제 자기한테 그거 한 만큼 자기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공부하면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내고 하면 되는 거지.